경주의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24배의 규모인 옛 안동 역사부지의 활용 계획을 담은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주시가 내년 3월까지 관광객이 시민이 하루 1,000원, 월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과 예방법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를 일컬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죠. 그만큼 도시 곳곳에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한참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 역사를 규명하는 데 가장 핵심 유적으로 꼽히는 월성입니다. 800여 년간 신라 왕궁에 있었던 자리로 지금까지 10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발굴 조사를 넘어 당시 환경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학술적으로 복원하고 정비 사업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면 발굴 조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사료, 문헌에 대한 연구들인데 우리 연구소에 문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월성 외에 동궁과 월지, 황룡사, 쪽샘지구 등 모두 4곳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학예 연구관 2명, 학예사 8명, 임기제 5명이 전부입니다. 부족한 인력은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충당하다 보니 전체 인력은 150여 명으로 늘었지만 85%가 비정규직일 정도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정규직이 80여 명인 것과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정규직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경주박물관의 경우 2급 기관으로 관장이 중앙부처 실국장급인데 비해 경주문화재연구소는 4급 기관으로 소장도 과장급입니다. 같은 문화재연구소와 비교해도 부여, 가야, 나주문화재연구소를 다 합친 것보다 크지만 30년 넘게 똑같은 4급 관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복원 작업을 위해서라도 연구소를 2급으로 승격하고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승격이 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전문 인력이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가 승격이 돼야 된다. 지난 2006년 한 차례 기관 승격 움직임이 일기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관련 학계에서도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늘어난 업무와 비중에 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전국에서 중고교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곳은 단 2곳뿐입니다.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인데요.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늘 문제였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경상북도와 강주광역시 단 2곳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 7곳군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복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학교에 가면 사실 학부모님들 뵙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경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에 일단 너무나 화가 납니다. 경북은 늘 다른 지역의 복지를 부러워만 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산하면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논의해왔지만 부족한 예산이 늘 문제였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청과 도내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예측 못해 좀 유보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 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시군이 먼저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곳이 9곳. 안동시는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미시는 지난 2019년 조례는 제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년째 무상교복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도 교복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부터 조례를 준비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교복 미착용교도 지원할 수 있는 입학 준비금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교육 비용 분담을 두고 도화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 김영선 의원은 1년 동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복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우리 아이들이 교복 비용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거 걱정 없이 공부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 의회와 칠곡군 의회는 교복과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입학 준비금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구 안동 역사부지의 활용 계획을 담은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동시는 구 역사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하주차장과 공원 조성, 철로로 단절된 연결 도로 개설 사업 등 관련 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구 역사부지는 17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이 가운데 77%만 안동시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역사부지 개발에 앞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하나로 기존 역건물과 야외광장을 개선해 시민회의 공간과 전시 공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주에 하루 1,000원, 월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자전거가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용강동, 황성동, 황남동 등 10개 지역에 내년 3월까지 공영 자전거 300대를 비치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동일 기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의 박상희 지방보건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사님, 우선 최근 노로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한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다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같은 집단 급식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지금과 같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발생 정도가 증가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보통 노로바이러스는 기존 식중독과 달리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발생 시기는 겨울철인 11월에서 이듬해 4월 봄철까지입니다. 올해는 우리 도내에서 총 8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6건인 75%가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동일 기간 총 7건 중 1건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죠.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면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반적인 장염 증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되면 평균 하루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 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하루에서 3일 정도 지속됩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2, 3일 후에 회복이 되고 탈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독감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앞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좀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은 단체 생활을 하는 집단 급식시설은 개인위생이나 식품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쉽게 되므로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서 노로바이러스의 합병증인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2차 감염 위험은 없습니까?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다고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와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쉽게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자의 주변을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고 감염자는 증상이 나아진 후에도 최소 2, 3일간 공동생활을 피하는 것이 2차 감염 예방에 좋은 방안입니다.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염병입니다. 일단 음식 조리 전이나 배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후에는 주위 환경을 철저히 소독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염소 소독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내 식중독 의심 신고가 보건소로 가면은 관련 환자와 종사자들, 집단 급식 시설의 경우에는 보존식 같은 섭취 음식 등에서 식중독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속하게 검사하여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도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장염 증세로 방문한 환자의 원인 병원체를 모니터링하여 식중독 감시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할 내용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손 씻기와 음식물 익혀 먹기 등의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하여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미생물과의 박상희 지방보건연구사였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한국 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단체를 발굴해 격려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한 여성병원이 2021년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여준규 대표 원장을 이슈앤피플에서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보적인 장점이
자궁을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왕절개했는 분들이 여러 번 출산할 때 어떤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저희 병원이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을 하는 아마 지금은 유일한 병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V백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근종이나 종양이 있었을 때 자궁을 보통을 적출을 하는데 저희 병원은 자궁을 보존하는 그 기술력 때문에 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마 이 두 가지 기술 때문에 그러한 그 상을 받게 된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첫 아기를 제왕절개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둘째는 당연히 제왕절개인데 이제 저희 병원은 제왕절개를 하고도 자연분만을 하게 하는 이제 특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97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했는 게 9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성공률을 한다는 병원 몇 개의 병원들이 한 30% 내외라면 저희가 정부에서 마련해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줬던 게 98.6%의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아마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연락받았을 때는 이제 대통령상 후보군에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상을 또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국무총리상으로 주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처음에 이런 자궁을 살린다 또는 제왕절개했을 때 자연분만을 시킨다고 했을 때 주변에 같은 동료 의사들이 다들 뭐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왜 의료 사고가 많이 날 텐데 왜 그런 걸 하냐?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부분이 저출산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그중에 대한민국에서 또 최저의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자체가 왜 위험성을 감수하느냐? 는 어떤 그런 벽에 부딪히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유지는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그냥 꾸준히 걸어왔는데 뭐 벽창호 같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지 고집 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자궁을 적출하지 않는 그 기술을 보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위가 있습니다. 특순위와 하순위. 뭐 그렇다면은 지역에서 독보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신들을 이어가서 우리 후배 의사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환자의 측에서 같이 걸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대구가 첫 번째 7,000명 넘는 이제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어떤 의료 방역 체계라든지 대구의 어떤 의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됐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서 대구 메디시티라는 어떤 그런 의료 사업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특정 기술을 갖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그 굳이 뭐 자궁 살릴 거 뭐 있어? 애기 다 낳았으면 적출하면 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궁을 살리고 가지고 있다는 이 모든 기술력이 블루오션입니다. 자궁을 다 적출하고 나니까 애기 놓을 자궁도 없고 그다음에 병원을 다닐 자궁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술들을 잘 보완하려면 후배들한테 특고화된 기술만큼 특별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자궁을 적출하는 간단한 기술이나 자궁을 살리는 어려운 기술이나 나라에서 대응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굳이 후배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이 이어지려면 정부적인 차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의사들이 좀 다른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환자들이 생각하거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사를 무조건 허가낸 도둑놈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우리를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이다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인생은 80부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4살 어르신 2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초졸, 다른 한 분은 중졸 시험에 붙었다네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 배움에 나이라는 벽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멈춤 없는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꿈들은
가슴